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했다는 기사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이 런던을 직접 손흥민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손흥민은 포용을 했다. 이강인이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깊이 뉘우칩니다. 반성했고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해서 사과했고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강인이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정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서 축구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죠. 영국 런던으로 직접 가서 토트넘의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손흥민도 사과를 받아줬고 이강인을 용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이강인도 21일 날 오늘 인스타죠. SNS 인스타에 사과문 올리고 손흥민 그리고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주일 만에 좀 늦게 일어났고요. 이강인의 사과문을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사과문 한번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강인의 사과문을 보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대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희 연행에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더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희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의 가져야 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들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고 빛내셨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강인 올림하고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뭐 사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제가 늘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에 대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에게 직접 이름을 언급하고 손흥민 형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선배들 형에게도 또 동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글은 뭐 이강인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글을 이제 뭐 보면은 이 글이 아주 매끄럽게 잘 돼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자필로 썼다기보다는 아마 에이전시에서 또 변호사가
대신 이렇게 써서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정리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흥민의 글을 또 우리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끈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핵실한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 바라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주상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흥민이 화해, 용서의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흥민은 원래 이런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고 강인이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공분하고 있고 화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화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손흥민은 인성과 실력이 월드 클래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강인이 정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리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뭐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교양, 소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습입니다. 가져가야 될 모습이고 정말 국가대표의 주장으로서 또 선배로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이런 선수들, 선배들 주장에 대해서 말을 안 듣고 대들고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또 탁구를 치려고 하고 그걸 못 제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모습은 참 실망스럽고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제 아시안컵에서 4강에서 탈락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실패를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이 사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뭐 손흥민이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제 온 국민의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강인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고 주장이니까 이제 우리 손흥민이 꼭 부탁을 국민들에게 드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이제 자기가 당사자가 용서를 하고 손 내밀어서 또 용서를 하고 안아줬기 때문에 포옹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국민들도 이제는 뭐 용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도 어리고 젊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용서를 하되 그냥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개인의 용서와 화해로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그냥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태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다툼에 의해서 벌어진 그런 단순한 실책이 아니거든요. 자, 조기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서 상대팀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팀 선수끼리 이제 고참하고 지금 후배하고 싸워서 이런 부상이 생기고 손가락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는 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는 큰 명예나 뭐 성적과 뭐 상금이나 뭐 이런 것들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거 걸려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예, 부담이 없는데 이거는 국가 간의 경기 A매치 경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중고 시절 대학이나 뭐 성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에 지금 진학과도 관련된 문제고 그 학교 측 단위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 선수 소속 선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로 팀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조기 축구의 멤버로 뛰는 게 아니라 토트넘 하스퍼하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그 팀들의 막대한 몸값을 지불해 가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부상을 당했고 그러면은 재산이라고 보면은 재산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입고 그죠? 손흥민이 그 이후에 경기에서 영향을 줬다면은 경기에 악영향을 줬다면은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장차 이강인이 이번만 이렇게 해서 잠깐 그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걸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강인이 이런 사태를 비슷하게 또 다시 한번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못을 받고 약속을 정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래야 통제할 수 있는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되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다시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따른 뭔가 강력한 제재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또 그 이강인을 같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수들에게도 그게 또 일벌백계가 되는 거고 또 이후에 생길 여러 가지 그런 그 국가대표의 어떤 내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강인 어떻게 보면 이강인법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이름으로 명명을 해도 좋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국가대표가 우리 아시안컵에서 60 몇 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날린데 정말 결정적인 책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국가에 미치는 그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실추시키는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냥 용서를 해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적인 그 다툼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과 팀의 경제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국가가 입은 손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많은 팬들은 최상의 컨디션과 베스트의 컨디션 속에서 경기를 치르기를 원했는데 뭐 이렇게 원치 않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런 거를 응원하려고 그 먼 나라까지 카타르까지 달려갔던 또 밤새워서 응원했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손흥민에게 용서와 화해로 끝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냐.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런 확실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강인 측 입장과 이강인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손흥민이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뭐 예전에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법이라는 거를 쉽게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고무줄 느리듯이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누가 규칙과 내규와 법을 따르겠는가?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대표 선수로서 정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 선수로서의 무게감, 책임감 이런 거를 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게 결국 그런 것이 될 때 이강인이 나중에라도 이강인을 위해서라도 또 이강인과 이강인 시즌 2, 3 뭐 이런 이후에 나올 이런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명예로운 그런 자리인지 그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인지 선수들에게 이 무게감을 책임감을 또 심어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개인이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열심히 뛰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말도 안 듣고 아무렇게나 뛰어서 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고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베스트의 컨디션 속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 하되 뭔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징계와 또 이것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내규를 다시 한번 이강인법을 뭐 만들든지 내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이걸 보고 정말 그 법에 구속되도록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정말 말로만이 아닌 어떤 그 법 내규에 의해서 국가대표가 돌아가 가지고 그래야 주장의 권위도 서고 그죠? 구참 선수들의 권위도 서서 함부로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해단 행위가 되는 팀의 저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용서는 하되 우리가 징계는 적절히 하자.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뭐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은 그냥 뭐 손흥민이 용서해 주었으면은 뭐 모든 거를 다 용서해야지 뭐 구차하게 뭐 그것도 따지고 뭐 그러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어쨌거나 용서는 해주고 그러나 손흥민은 용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관의 관계는 용서했지만은 그러나 토트넘 팀과 또 파리 생제르맹 간의 어떤 그 팀의 관계 그리고 국가 대표로서 팀의 위해를 입힌 거, 손실을 가져온 거 이런 거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런 분노 여러 가지 후폭풍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적절한 징계가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강인을 올바른 선수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잔치가 마련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